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기존에 갑부터 개까지 각 일간별 2021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약간 포인트만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시간은 한마디로 일간별 신축년 운세를 간단하게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자신의 일간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아로하 씨 아직도 자신의 일간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이제 그 댓글에 일간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본인의 사주팔자를 이제 그 뽑아냈을 때, 즉 이제 그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었을 때 연월 일시에서 1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일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에 두 글자가 나옵니다. 그 위에 그 두 글자 중에 위에 있는 글자가 바로 일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사주팔자를 보는 기법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일단 그 기법을 보기 때문에 그걸 자신의 일간이 무엇인지 꼭 알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각 일간별 2021년 신축년 운세를 한번 총 정리하는 포인트만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각각의 어떤 십신을 정의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좀 빠를 걸로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내년 일단 신축년이 됐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둘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해자축의 마지막 글자고 그다음에 이제 임묘진을 열어주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즉 겨울을 닫고 봄을 열어주는 글자가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그 전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진술충리여서 전환점이 아니라 이 토라는 것은 다 중토를 의미하고 숫자가 5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1부터 10까지 중에 5라는 숫자가 바로 중수가 됩니다. 가운데 숫자. 그래서 항상 그 균형을 맞춰주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갑일간을 일단 기본으로 보면 갑일간을 기준으로 우리 아로씨 신축의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제 그 관입니다. 관. 보통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관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재성이 됩니다. 이건 재가 되고. 지금 뭐냐면 이제 그 한마디로 재관운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얘긴즉슨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갑일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조직에서 돈을 벌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이제 천간은 제목이 되고 지지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내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돈을 버는 어떤 본인의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조직과 협력하거나 아니면 조직에 속해서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만약에 그 갑일간 중에 한마디로 조직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냐면 이제 조직과 연계해서 협력하거나 아니면 본인에 대한 어떤 약간의 제어나 관리를 잘해라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신축의 신이라는 글자는 관이 되고 그 밑에 축이라는 글자는 제가 천을기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을기인이 굉장히 좋은 어떤 한마디로 기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아무거나 다 천을기인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그 구조를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라는 것은 천을기인이 축이 되는데 축미가 천을기인이 되니까 그것은 곧 재물이라는 그 십신의 천을기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을 벌어들이는 환경에서 한마디로 천을기 자신의 귀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이라는 글자는 조직을 의미하니까 조직에서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이런 곳에서 바로 자신을 돕는 귀인을 찾아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됐을 때 한마디로 이민년이 되면 이건 관이 되는데 그 다음 글자를 봐야죠. 왜냐하면 축이라는 것은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그 다음 글자가 바로 이민이 되고 한마디로 관이 바로 곧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관이 곧 인수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물이 인으로 바뀌니까 인이라는 것은 이제 갑의 걸록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조직에서 돈을 버는 행위를 통해 한마디로 귀인을 만나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좀 더 강화한다면 이민년이 됐을 때 조직의 어떤 기운이 본인한테 인수가 돼서 만약에 이때 조직 생활을 잘했던 본인이 이미 조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이민년에 기본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이제 관이 인수로 변하니까 이때 조직 생활을 잘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돈을 버는 행위에서 본인의 귀인을 만나고 그 다음 해에
인수가 돼서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도장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임명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축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이민년에 승진을 하고 인이라는 글자는 갑에 걸록이 되니까 이건 걸록이 됩니다. 신분성은 걸록이 되죠. 그래서 걸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왕성한 위치, 가장 전문가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신축년을 잘 보내면 이민년에 승진하고 본인의 역량이 굉장히 조직 내에서 강화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일간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갑일간이 신축년에 운이 다 좋지도 않을 뿐더러 사주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갑일간이 다 무조건 좋고 무조건 다 길이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축년의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갑일간이 만약에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 즉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냐, 본인을 좀 더 제어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신은 겉으로 볼 때는 금이지만 이걸 운으로 바꾸면 제가 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수가 됩니다. 신수.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을 잘 제어 통제를 한다면 이것은 뭐 수가 되니까 이 안에 이미 수의 그런 기운이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수라는 것은 본인한테 정의된 인수가 되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공부하는데 좀 유리한 공간이 된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공간이 곧 천을기운이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던 본인이 학생이든 남자건 여자건 다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위치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일간.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으니까 뭐 갑인일주다, 뭐 갑자일주다 이런 걸 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천간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을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일단 편관이 되는 것이니까 아까 갑이 보는 정관하고는 약간 양상이 약간 다르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좀 더 몰려있는 구조가 되니까 을일간이 만약에 사주팔자의 지지가 약간 약하다면 이 신이라는 것은 편관이 되니까 에너지의 주입이 좀 더 약간 편중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인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수라는 기운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신이라고 하는 편관을 잘 견디고 버틴다면 그 다음에 이민에서 임이라는 글자가 인수가 돼서 이것은 곧 본인을 생하려고 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하려는 글자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이라고 한다면 승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을 제어가 압박하는 그 상황을 잘 견뎌낸다면 임수라고 하는 한마디로 자신을 생하는 모친과의 같은 그런 외부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제 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을이 보면 이건 이제 편재 영역이 됩니다. 편재 영역이 되고 신이라는 것은 편관이 되니까 조직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사업가라면 을일주가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임이라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임이라는 어떤 인허가에 대한 좋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어떤 인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관청이나 구청과의 뭔가 협력 사항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뭔가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을이 볼 땐 제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신축년을 잘 넘기면 이민년의 을일간도 굉장히 왕성한 활동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아로하 씨 잘 이해가 가시죠? 자, 다음에 일단 그다음에 이제 병화일간이 있습니다. 병화일간. 자, 병화일간은 신이라는 것은 재가 되고 이렇게 둘이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거 잠깐 지우고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축은 뭡니까? 이건 이제 화생토하니까 이건 이제 재성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식상의 공간이 됩니다. 식상의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신이라는 것은 재성이 됩니다. 재성. 즉 뭐냐면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그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본인의 재능을 여과 없이 뽐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병화일간은 신과 이게 합을 하니까 이 재성을 온전하게 본인이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민으로 병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병화가 볼 때는 이건 관이 됩니다. 제가 정관과 편관을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보통 우리가 편관 그러면 좀 약간 나쁜 것으로 좀 오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편관이나 정관이나 좋게 쓰면 다 좋은 것이고 안 좋게 쓰면 다
안 좋은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일부러 그 편관과 정관을 이렇게 일주론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굳이 막 구분하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관성이라고 일단 보통 표현을 하고 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아로 씨가 그 깊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돈을 버는데 본인의 어떤 그 재능을 뽐내는 환경에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민년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이라는 것은 관이 되고 한마디로 자신한테는 편관이 되니까 편관이 본인한테는 강한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이 병화가 볼 때는 신운성을 생지가 됩니다. 생지. 생지라는 것은 즉 뭐냐면 태양이 마치 인시에 불빛이 이렇게 쫙 올라오듯이 본인이 비로소 이 세상에 드러내서 뭔가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때 만약에 병화가 신축년에 돈을 버는 행위를 함으로써 열심히 자기의 그 재능을 뽐낸다면 이때 본인이 명예를 얻고 이게 재성이 곧 명예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재성이 관성으로 바뀐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물상론으로 보면 임수라고 하는 그 넓은 바다, 넓은 강에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그 본인의 관이 오히려 본인의 생지를 대동하고 온 것이니까 이때 신축년에 잘 본인이 사회활동을 한다면 명예도 얻고 본인이 비로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있습니다.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이 이제 재성 중에서 또 편재가 되는 것이니까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다른 그 구조보다는 좀 더 일단 사업성에 가깝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축 운동의 마지막이니까 사실 이제 병화일주도 그렇고 이 정화일주도 그렇고 신축년은 두 가지가 있죠. 돈을 벌어서 뭔가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투자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좀 더 이제 돈을 이렇게 모아서 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병정화 일간은 공이 다 이 신이라는 재성이 드러났지만 축이라는 것은 금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금고가 됩니다. 금고가 되는 것이죠. 이 금고가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돈을 좀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는 창고로서 사용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시공간이긴 하지만 재물을 버는데 그 재물을 여기 이제 축에도 이제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이제 원래 축이라는 것은 금고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경금의 묘고가 되는 것이죠. 경금의 묘지, 신금의 고지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어쨌거나 신금과 경금을 다 요 안에다가 넣어서 비로소 다음 연도에 자신을 위한 어떤 자 여기다 만약 돈을 모으게 되면 축은 금의 금고가 되는 것이니까 돈을 모으는 창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민년에 어떻게 되냐면 임수라고 하는 본인을 이건 이제 정관이 됩니다. 관 중에서 임은 정과 합을 하기 때문에 합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관이 되고 또 인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 정화가 볼 때는 인수형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요때 한마디로 자신 돈을 버는데 그것을 좀 모았다가 금고에 모았다가 이민년이 되면 본인의 이것을 명예로서 활용하는 그 어떤 그 관점에서 조직에 가담하면 이제 조직에 이때 만약에 이 정화일간이 실제로 만약에 이제 학생이고 만약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다면 이때 잘하면 이제 그 취업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가 되니까 이때 모았던 돈을 자기를 후원하는 데 사용하라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렇게 조직에 가담하게 되면 이 인이라는 환경은 본인을 어쨌거나 생하려고 하고 다만 인은 정화가 볼 때는 12운성으로 사지가 됩니다. 사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은 본인을 생하는 환경이긴 하지만 활동에 있어서 좀 더 자중하고 그야말로 약간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암행어사가 자맹하듯이 그런 식으로 활동하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지이면서 인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조용히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거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때 돈을 벌고 이민년이 되면 명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면서 본인을 갈고 닦는 측면에 학문적 태도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노하우를 구축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을 잘 보내면 이민년을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 갑일병정 무가 되니까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즉 뭐냐면 이제 이곳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
요거 이제 상관이 되는 것이죠. 요거 이제 식상이 됩니다. 식상. 그러니까 상관의 영역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토생금하니까. 그 다음에 축이라는 영역은 한마디로 이제 본인의 겁재가 됩니다. 근데 이 겁재의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이라는 것은 사유축 운동을 통해서 사유축 운동에 한마디로 금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방에 있습니다. 수의 방위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신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추후에 임수를 만들어내는 그 발판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신이라고 하는 재주를 뽐내고 비로소 이때 자신이 남들에게 펼쳤던 재주가 돈이 되는 시기가 요 이민년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겁재가 되는 것이니까 자기와는 약간 다른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은 겁재가 되고 그 추후에 인이라고 하는 본인한테는 한마디로 이제 그 관이라고 하는 본인의 소속, 그 다음에 본인을 돕는 어떤 그런 단체, 그 다음에 본인이 이때 만약에 그 조직에 가담하고 싶다면은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 볼 때도 이것은 천을긴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축은 비록 비겁이긴 하나 본인이 재주를 뽐내는 곳에서 천을긴을 만나서 자신을 돕는 어떤 환경과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민년이 됐을 때 임수라고 하는 편제를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조직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그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명예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목이지만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생토하게 되니까 어쨌거나 겉에선 목이지만 이건 화의 어떤 운동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수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가 인을 볼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 기토일간이 되면 기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식신이 됩니다. 식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에는 개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것은 본인의 비견이지만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세력 또는 이제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친구, 동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뿌리가 아주 명확하게 본기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식신이라는 재물을 벌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본인의 한마디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재주를 가감 없이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기운이 되는데, 그게 주변의 인물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견의 공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민년이 되면 임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제가 되는 것인데, 정제는 한마디로 이제 조금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재성의 활동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뭔가 조금 그 압력이 작고 우리가 흔한 말로 월급처럼 매월 이렇게 한마디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돈을 일단 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이민년이 되면 그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단 공간을 만드는 그 천년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압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한마디로 인이라는 이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주변의 유대관계를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비견이 되니까 이때는 한마디로 본인의 활동 공간에서 유대관계를 잘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한마디로 이 사람들 다음 연도에 이런 자신의 어떤 그 원인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에 조직을 얻거나 아니면 단체를 얻거나 아니면 본인의 소속을 얻거나 그런 곳에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 활동을 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도 신축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제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신이라는 글자, 아까 무토일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식상의 영역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안 좋은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본인의 에너지를 상당히 탈기하기 때문에 좀 피로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쨌거나 관을 극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면 시비나 구설, 그 다음에 주변 인물로부터의 질투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상을 사용할 때는 과유불급이라고 적절하게, 특히나 말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상론으로 보면 이건 이제 큰 칼이고 이건 작은 칼이기 때문에
좋게 보면 이제 큰 칼도 생기고 뭐 작은 칼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일단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겁재의 공간이고요. 겁재의 공간이고 그 다음 글자가 어떻게 되냐면 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본인의 활동력을 만들어주는 이 겁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뭐냐? 이 천간으로만 본다면 경일간은 신년에 주변의 인물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다음 연도에 본인의 활동 무대를 열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수각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병이라는 글자는 제가 병을 끌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겁재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관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병화가. 그리고 어쨌거나 관직을 얻게 되면 본인의 수라고 하는 식신이 열리고 그게 이민년으로 이어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이제 토생 금화니까 이건 인수의 영역이 됩니다. 경금이 볼 때. 즉 뭐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학문적인 태도와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과의 협력 관계를 잘한다면 그 후에 임이라고 하는 본인의 활동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임목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경금일간이 볼 때는 편재의 공간이니까 예기치 않은 좋은 수익을 얻어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이라는 것은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그 이면에는 또한 앞으로 이제 사오미 구간에서 얻을 본인의 명예를 아주 그 밑바닥부터 다져가는 그 시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경금일간이 볼 때. 그래서 일단 경금일간도 신축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축이 또한 천을귀인이 되죠. 경금일간한테 천을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인과 다른 어떤 무리들 사이에서 귀인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 겁재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겁재가 천을귀인을 달고 왔으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마치 겁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과는 의견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유대관계를 잘하면 그 사람이 곧 천을귀인이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일간도 역시 신축년이 되면 본인의 겁재년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일단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좋게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본인과는 다른 사람 때문에 축이라는 것은 곧 묘지가 되니까 본인이 활동을 잘못하면 이 신이라는 겁재 때문에 축이라는 경금이 볼 때 신윤성은 묘지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굉장히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항상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일단 동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좋게 되느냐 안 좋게 되느냐는 사주의 여러 가지 글자를 다 토대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경금일간만 볼 때는 이렇게 음량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일간 같은 경우에 이거 다시 한번 수고해요. 제가 오토가 됩니다. 오토. 신일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의 비견이 되는 것이니까 주변에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물로도 일단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겁재라고 칭하는 것은 한마디로 재물을 빼앗아가는 용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가 일단 비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비견과 겁재를 그냥 분리하자면 겁재가 한마디로 좀 더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인자가 있다고 일단 고전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비견이나 겁재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금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축이라는 공간은 한마디로 신금이 볼 때는 인수의 공간이 됩니다. 더군다나 신은 축의 양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본인이 한번 인수의 영역에서 뭔가 활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뭔가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신이라는 것은 비견이 되니까 주변의 인물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활동성을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민년이 됐을 때 비로소 활동이 열리고 왜냐면 이제 금생수화니까 이건 이제 상관이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식상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재주를 뽐낼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건 식신이니까 식상이 됩니다. 식상 상관이 됩니다. 상관. 그래서 이는 곧 뭐냐면 신이 볼 때는 또한 재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이때 한마디로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본인이 양지로서 한마디로 잘 준비하고 마치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직전에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준비를 하면은 이렇게 이민년에 본인이 한마디로 식상이라고 하는 그 재성을 벌어들이기 위한 행동력을 열고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거 이제 태지가 되기 때문에 신이 볼 땐 인은 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렇게 본인의 활동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인이라고 하는 이 재성의 활동이 임수라고 하는 이런 상관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신금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약간 탈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마디로 인이라는 것은 신이 볼 땐 태지가 됩니다. 이것은 재성이긴 하지만 태지가 되는 것이죠. 태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 뱃속에 임신해서 이렇게 갇혀있는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동성이 굉장히 한마디로 바깥으로 한마디로 어느 일정 구간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태지라고 하면 무조건 안 좋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태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막 잉태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면은 생명이 막 이제 만들어지는 그 아주 좋은 기미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태지라는 것은 이제 뱃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활동성이 일정 부분으로 약간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이제 신금일간이 이민년을 보게 되면 본인의 재주를 뽐내는 활동에 있어서 재물을 버는데 그리고 태지라는 것은 뭐냐면 요 활동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사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친구들도 못 만나고 본인의 취미 활동도 잘 못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재주를 뽐냄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활동은 굉장히 제약을 받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일간이 있습니다. 자, 이건 잠깐 지우고요. 자,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 자,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인수가 되고요. 자, 이건 잠깐 깔끔하게 한번 지우고. 자, 다시 한번 쓰면 이제 신축년이 됩니다. 신축년. 신축이 되고, 그 다음에 임년. 요건 제가 오토라고 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뭐냐면 이제 신은 이미 볼 때는 한마디로 이건 인수가 됩니다. 금생수하니까 이건 인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정인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건 이건 관성의 공간이 됩니다. 관성의 공간. 자, 그래서 이 축은 뭐냐면은 이것도 어쨌거나 사유축 운동을 통하니까 금운동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제 인수의 영역이 굉장히 강화된 어떤 시공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해가 어떻게 되냐? 임과 인이라는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은 본인의 비슷한 사람, 이건 이제 비견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본인의 추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뭐냐면 이제 수생목하니까 이건 이제 식상의 영역이 됩니다. 더군다나 인호수 운동을 통해서 화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곧 재성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신축년은 뭐냐? 본인을 관리하면서 뭔가 정보를 많이 얻고 이 활동을 위한 어떤 전환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민년에 본인이 어떤 본인의 세력을 만들고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추종자를 얻고 그 안에서 본인의 활동을 강화하려면 신축년에 좀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축이라는 것은 본인을 좀 더 제어하고 통제해서 한마디로 이제 약간의 본인의 그 미래를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지는 그런 어떤 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때 그러면 신축년에는 돈을 전혀 못 버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 신이라는 것은 이 병화를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신을 통해서 병화라고 하는 재성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테마가 임수일간이 본격적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전환점으로 삼아라.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공부하고 본인이 절제와 제어를 통해서 하되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요 안에는 요 이제 축이라는 것은 이제 수의 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과의 좀 더 연구, 협력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공부하면서 제어와 본인의 관리를 좀 더 잘해라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수일간이 있습니다. 자, 개수일간도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인수 영역이 되고 여전히 축은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관성의 영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수일간이 보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가 됩니다. 관대. 관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타이틀을 얻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뭔가 한마디로 명칭을 얻는 시기. 정말요, 이거 인수를 통해서 관대지에 속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인이 학문적인 태도를 통해서 뭔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볼 때는 어쨌거나 신이 또 병화를 끌고 오니까 본인의 학문으로 타이틀을 얻고 또 돈을 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마디로 임년이 되면 개수는 이 임수라고 하는 이건 겁재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때 행위를 잘못하면 이때 학문적인 태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말로 이제 경솔한 행동을 하면 이때 비로소 임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겁재가 이 사람의 어떤 그 태도에 불만을 갖고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욕지. 한마디로 이제 욕패가 되는데, 욕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고 한마디로 이제 세간에 한마디로 잘 이쁘게 차려입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이때 학문적 태도를 잘 배우고 익히면 본인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또 세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건 임수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임수는 정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록 겁재이긴 하지만 개수일간한테는 정화라고 하는 재물을 벌어다주는 사람이라고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건 누군가의 소개로부터 인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건 이제 식상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개수일간이 볼 때는 활동의 시공간을 얻고 또 임수는 정화를 불러오게 되니까 한마디로 재물의 어떤 그 성취도 일단 나쁘지 않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은 각 한마디로 10천간의 2021년 신축년의 운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봤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자신의 사주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좋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절대로 늘상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것은 아예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진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늘상 긍정적이고 자신의 팔자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팔자를 이렇게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